잠깐 묻겠습니다만 하고 변호사는 질문의 차례가 돌아오자 매우 상냥스럽게 그리고 공손한 미소마저 띈 채 말했다. 당신이 지방교회 본부에서 발행한 고 조시마 장로의 생애라는 소책자를 쓰신 락기진 씨죠. 나는 그 심오한 종교의 사상에 가득 차고 위대한 성직자에 대한 숭고하고 경건한 사모의 정이 넘치는 저서를 최근 매우 흐뭇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 책은 출판할 생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만 어쩌다가 그만 인쇄가 되어버려서 벼랑간 허탈해진 듯 거의 수줍은 태도를 보이면서 락기찌는 말했다. 아니, 그건 훌륭한 책입니다. 당신 같은 사상가는 매우 넓은 사회의 온갖 현상을 다룰 수 있고 또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의 비호를 입어서 그 유익한 저술은 널리 익히고 또 상당한 이익을 가져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 전에 스베트로바 양과 매우 친한 사이처럼 말했지요. 그루센카의 성은 스베트로바였다. 필자는 이것을 이날 심리의 진행 중에 처음으로 알았다. 나는 나의 모든 지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요. 누구든 자기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책임을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락기치는 느닷없이 성을 버럭 냈다.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빼쭈꼬비치는 마치 자기 쪽이 겸연쩍어져서 부랴부랴 사과라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소리쳤다. 그 부인은 이곳 청년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평소 기꺼이 접촉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듯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가까워지는데 흥미를 갖는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스베트로바는 2달 전 까라마조프의 막내 동생 알렉세이 표드로비치와 가까워지기를 열망하고 당시 아직도 수도복을 입고 있는 그를 곧장 자기 집에 데려다 주면 당장에 25 루블리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당신에게 약속했다지요.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마침 이 사건의 근본 용의가 되는 비극이 빚어진 그날 밤이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알렉세이 까라마조프를 스베트로반의 집에 안내하고 그리고 그때 약속된 안내료를 받았다지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건 농담이었죠. 어째서 당신이 이런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나는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농담으로 그냥 받았지요.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그럼 받긴 받았군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아직 돌려주지는 않았지요. 아니면 돌려주셨던가요? 그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고 락기치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물론 돌려줄 생각입니다. 재판장이 끼어들었으나 이때 변호사는 락기친 씨에 대한 질문을 마친다고 말했다. 락기친 씨는 약간 면목을 잃은 채로 무대에서 물러났다.
그의 매우 고상한 연설의 인상은 적잖이 감소되었다. 뺏줄곱이 치는 그를 눈으로 따라가면서 청중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고결한 고발자는 정체가 그저 이 정도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때 밑자는 또한 일장의 사파 없이 견디지 못했다. 그루센카에 대한 라키진의 말투에 흥분한 밑자는 벼랑간 자기 자리에서 베르나르 하고 소리쳤다. 라키진에 대한 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이 피고를 향해서 뭔가 할 말은 없느냐고 물었을 때 밑자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자식은 이미 나한테서 피고인 나한테서까지 어김없이 돈을 빌려갔어요. 더러운 베르나르 자식. 저 얄미운 놈은 신을 믿지 않는단 말이야. 저 놈은 장로님을 속였단 말이야. 물론 밑자는 난폭한 말투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라키진 씨는 완전히 체면을 잃고 말았다. 태역 대위 스네기로프의 증언도 불리하게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다. 그는 너덜너덜한 더러운 옷에 흙투성이 구두를 신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리고 전부터 여러 가지 주의를 들었고 또 검사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뜻밖의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있었다. 밑자에게 받은 모욕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그는 돌연 대답을 거부했다. 그런 사람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는 일요셰지가한테서 아무 말도 말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요. 하느님이 저성에서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누가 말을 못하게 하던가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일요셰지가입니다. 내 아들 말입니다. 아버지, 저 놈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지요. 하고 돌옆에서 내 아들은 말합디다요. 그 애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역 대위는 벼랑간 소리를 내어 엉엉 울기 시작하는가 했더니 재판장의 발 아래 퍽 꿇어 엎드렸다. 그는 방청인들의 웃음에 의해 전송을 받으면서 당장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래서 검사가 방청객들에게 주려던 감정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는 여전히 별의별 방법을 써서 사건을 조그마한 점에 이르기까지 죄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점점 방청객들을 놀라게 했다. 이럴 때면 트리폰 보리스이치의 진술 같은 것은 강한 인상을 주었고 물론 밑자에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거의 손꼽아 셀 듯이 하면서 밑자가 범행 한 달쯤 전에 처음으로 모크로에 갔을 때 소비한 돈이 3천 루블리보다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혹 3천 루블리에 얼마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집시 여자들한테만도 얼마를 부렸는지 모르니까요. 이가 들끓는 마을 농사꾼들한테조차 50고베이카짜리를 마구 뿌려주는 주택 끝에 줄 잡아도 25루블리씩은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람의 돈을 훔쳤는지 한번 도둑질 재미를 본 놈은
절대로 그만두질 못해요. 저 사람이 스스로 뿌리는 거니까 도둑은 잡힐 까닭이었지요. 정말 마을 놈들이 도둑놈들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처녀들, 동네 처녀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이 건너갔는지 그때부터 마을 놈들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전에는 한 푼 없었는데 이렇게 그는 밑자의 씀씀이를 일일이 열거하며 수판질 하듯이 짓거려 댔으므로 밑자가 소비한 돈은 1,500루블이며 나머지 돈은 부적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다는 가정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이 눈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 3,000루블의 돈을 쥐고 있는 것을 틀림없이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우리들이라고 돈을 헤아릴 줄 몰라서야 어떡합니까? 하고 트리포는 극력 나리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면서 소리쳤다. 그런데 변호사의 신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트리폰의 진술을 전혀 반박하려 하지 않고 벼랑간 주제를 바꾸어 마부 찌모페이와 농민 앗김이 밑자가 처음으로 흥청거리고 놀았을 때 다시 말해서 체포되기 한 달 전에 모코로에에서 밑자가 술이 취해 떨어뜨린 100루블리짜리 지폐를 현관 바닥에서 주워 트리폰에게 넘겨주었더니 트리폰이 두 사람에게 1루블리씩 주었다는 사실로 이야기를 옮겨갔다. 그러고는 그래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때 그 100루블리를 까라마조프 씨에게 돌려줬나요? 안 돌려줬나요? 하고 물었다. 트리포는 처음 이리저리 발뺌을 하면서 부인하다가 농민들이 불려 나오게 되자 마침내 100루블리를 주었다고 고백했다. 단 돈은 그때 드미트리에게 돌려주었죠. 결백하게 돈을 저 사람에게 주었으나 저 사람이 그때 취해 있어서 혹 생각이 안 났는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의 농민이 출두할 때까지 100루블리를 준 것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술 취한 밑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는 진술은 자연 매우 의심쩍은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검사측이 내놓은 가장 위험한 증인 중의 한 사람은 역시 매우 수상한 인간으로 간주되어 체면을 깎인 채 물러난 것이다. 두 사람의 폴란드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오만하고 당당한 거동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먼저 자기들이 군주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 빤미자가 두 사람의 명예를 사기 위해 3,000루블의 돈을 제공했다는 것, 미자가 그에게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았다는 것 등을 크다란 소리로 증언했다. 빤무샤로비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따금 폴란드 말을 섞었는데 그것이 다행히도 재판장이나 검사의 눈에 자기가 훌륭한 인물처럼 비치고 있는 듯이 보이자 나중에는 그만 용기 백배해서 깡그리 폴란드 말로만 짓거려 댔다. 그러나 빼쭈고비치는 그들 역시 자기 그물 안에 가두어 버렸다. 다시 환문을 받은 트리포는 말끝을 흐리려고 안간 힘을 썼으나 결국 빤브로블롭스키가 트럼프 짝을 자기 것과 그의 것을 몰래 바꿔치기 한 일이며 빤무샤로비치가 노름판 주인 노릇을 하면서
트럼프 짝을 한 장 슬쩍 뽑아버린 일 따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깔까노프도 자기 진술 때 확인을 했으므로 두 신사는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면서 풀이 죽어 물러났다. 그 뒤로도 모든 위험한 증인들이 거의 같은 봉변을 당했다. 빼쭈꼬비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면을 벗김으로써 고개를 푹 숙이고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했다. 재판에 밝은 사람들과 법률가들은 감탄해서 바라보면서도 거의 확정적이라 할 수 있는 이 같은 큰 죄상에 대해서 그런 하찮은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왜냐하면 다시 되풀이해서 다짐을 해두지만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점점 비극적으로 증대해가는 유죄의 절대성을 싫건 좋건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위대한 마술사의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그가 어떤 기대를 품고 침착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만한 인물이 멀리 빼째르부르크에서 일부러 달려온 이상 빈손으로 돌아갈 까닭이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